그러면 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인격성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먼저 우리가 간단히 교육을 먼저 하겠습니다. 맞나요? 네. 자, 생각의 기능은 G7 5번째 책에서 창의력 개발, 생각의 기능 활용하기 상학원에서 다루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것은 대부분 생각의 기능에서 시작된다. 행동은 다음이다.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의 기능을 다스리고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냥 두면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동기부여가 쉐드 햄스터드는 인간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 이 중에 75%인 3만에서 4만 가지 생각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절로 부정적 방향으로 흐른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행복보다는 불행을 더 많이 생각하고 긍정적이며 적극적 사고보다는 부정적이고 소극적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세상을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부정적으로 흐르기 쉬운 3만 4만 가지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내적 자아 성취를 위한 첫 번째 요소다. 지난 주일날 우리 G7 하는 오후 시간에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세상을 희망적으로 보니 부정적으로 보니 절망적으로 보냐 그랬더니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전쟁의 위협도 있고 또 타락해 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찬들이니까 예수님이 더 오실 때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희망적인 내용 5가지씩을 찾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가지고 와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이런 코칭이든 뭐 리더십이든 이거보다 훨씬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일단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뭘 더 이야기를 하냐면은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하루 동안에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75% 3만에서 4만 가지는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생각보다는 창세기 3장의 이 죄성이 훨씬 강화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항상 뭐가 더 많이 떠오르냐면은 부정적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부정적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르는 그 상태로 자기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이나 16장 30일에서는 생각,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다스려라. 옛날에는 이런 말들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연구하면서 안에 들어있는 2개의 나무를 보니까 생각을 다스린다는 게 뭔 말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쪽 생각을 키워야 돼요. 이쪽 생각을 키우지 않는 한은 이게 안 됩니다. 언어도 마찬가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고 한 라미슨 같은 사람은 사전을 연구하면서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말들 중에 부정적 언어가 긍정적인 말보다 배가 더 많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그냥 훈련 안 하고 말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끔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면 긍정적인 말, 창세기 1장 27절에 긍정적인 말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건 되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네. 자, 교육 내용.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 이런 정도는 우리가 그래서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생각의 특징 10가지. 첫째는 뭐예요? 천재성. 둘째는 정보의 바다. 세 번째는 5가지 성품을 활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5가지 모든 성품은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창조할 수 있고 먼저 안에서 창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안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메모리 기능, 아이디어 창고. 그 다음에 또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내 안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내 생각이 정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불행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감정은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들어있죠. 답. 그리고 다스려야 될 장소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생각 방법 여기서는 14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 방법, 그 다음에 뭐예요? 현실 부정을 통한 새로운 걸 찾는 생각법. 이게 뭐예요? 과거, 현재를 부정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걸 찾아내는 생각법, 유기체적 생각법. 그래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고,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답 찾기, 소크라테스 3파설,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다각적 생각법. 그 다음에 능동적 생각법. 그 다음에 영적 생각법, 브레인스토밍 생각법. 브레인스토밍 9가지는 뭐예요? 예, 브레인스토밍 9가지는 전웅변, 확축, 그 다음에 대치, 역결. 그래서 전체의 이 뭐예요? 예, 전용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응용한다면, 그 다음에 변형시켜 본다면, 확대를 시켜 본다면, 축소시켜 본다면, 또 그걸 대응해 본다면은, 또 치환, 교체시켜 본다면, 그 다음에 역전시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이렇게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뒤집어 놓고 본다든지 뭐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결합해서 서로 합쳐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뭐 이런 거예요. 육색 사고 모자 생각법 6가지. 백색은 객관적 생각, 그 다음에 흑색은 부정적 생각, 적색은 감정적 생각, 그 다음에 또 황색은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녹색은 이제 주관적인 창의적이고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딱 보면은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방법을 먼저 찾는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주 좋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또 청색은 통합적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스탈트.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주변과 전경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전경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고 전경은 배경에 희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끌어내서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웠기 때문에 결국 그런 원인이 돼서 내가 지금 기분이 이렇게 안 좋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생각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대화를 나눌 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죠? 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바로 이 사람이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전경으로 끌어내는 그런 이제 질문들이죠. 그 다음에 또 우선순위를 체크하는 거. 뭐부터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일이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러면은 나중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가 뭔지부터 체크하는 훈련. 상담을 할 때도 지금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들어보니까 2가지예요. 이제 아파트를 우리 같은 상태처럼 빚을 많이 지고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자 부담도 되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이 튼튼하면 좋은데 직장이 한 2년 정도 있다가 문 닫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부담감, 이 고민과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이게 현실에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이제 사람을 망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해결을 해야 된다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하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가정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까?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건강이 회복되기 위해서 지금 부딪혀 있는 2가지 문제 중에서 자, 하나를 해결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본인의 돈은 얼마고 그 다음에 빚은 얼마를 얻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아파트를 처분하면 어떨까요?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거죠. 근데 선뜻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코치는 그런 것들을 해서도 충분히 가족의 목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행복이고,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신이 건강해야 되는데 당신을 지금 힘들게 하는 건 이 문제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가정의 행복이 이게 1순위라면은 이거는 희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선뜻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체면, 위신, 그 속에 애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뭐 이런 게. 그래서 그렇게 해도 충분히 다 잘 살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뭔가 자원을 재료를 자꾸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팔아도 그렇게 살아도 될 수 있구나. 이런 부분. 직장 문제도 굳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2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냐. 하나는 더 적극적으로 내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업무를 활성화시켜가지고 회사를 발전시켜서 문 닫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아예 뭐 그렇다면은 2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아예 미리 나와가지고 뭔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재능을 찾아가지고 그걸 발전시킨다면 오히려 나이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나와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과거에 해본 일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다시 시작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뭐예요? 그동안 탁 막혔던 암담한 어떤 현실들이 이렇게 하면 그래도 차선책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를 찾아내는 것도 게스탈트에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 다음에 통합적 생각고 이거 합치는 거고, 역지사지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딱 바꿔놓고 보면은 이 사람이 사장님으로 알고 지금까지 계속 생각을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관리인이에요. 그럼 관리인이라는 주제가 싹 바뀌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생각하는 방향과 범위가 다 달라져 버려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선택해 놓고도 주제를 뭘로 정할 거냐, 예수님을 주제로 정할 거냐, 아니면 나를 주제로 정할 거냐, 아니면은 그 당시의 사람을 주제로 정할 거냐, 이런 걸 통해서 나머지 내용이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제를 바꿔서 생각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22가지 훈련하기. 자,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뭘 생각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자기의 뇌에 가장 강력하게 입력되어 있는 강박관념 쪽으로 생각이 기울게 돼요, 이게. 그래서 뭐를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를 이거를 이야기를 해서 오늘 나는 이걸 주제로 생각을 할 거야. 다음 주간은 내가 이걸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어.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도구들이 필요해요. 이 생각이 발전하기 위해서. 정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다른 현장이나 호기심이라든지 관심, 끊임없는 질문이라든지 멘토링, 독서, 영성, 변화에 대한 갈망, 고정관념 버리기, 합체, 자료뱅크,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조언, 주변의 모든 현장, 다른 사람들의 또 다른 생각들, 여행, 봉사, 업무 현장 부딪힌 수많은 문제들, 상상, 언어, 기타 수많은 도구들이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요. 다양하게. 그리고 생각의 폭을 점검하는 창의력 점검표 12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 질문하기. 그래서 질문을 10가지씩만 한다. 우리가 이 10가지씩만 질문하는 훈련을 하면 대부분의 답은 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 10가지 질문을 하면. 네. 자,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이번에 우리가 실습할 내용이 이게 뭡니까? 결국 뭐예요?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거고, 그 문제 해결 속에 들어가면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갈등을 놓고 질문을 10개만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질문들을 지금 이 부부 관계나 친구 관계나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은 질문 10개만 한번 해보실래요? 그 갈등에 대해서. 자, 첫째, 무슨 질문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 지금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왔어요. 그럼 코치가 이 사람한테 10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네. 그래서 답을 찾아가 보자고요. 자, 우선 첫째. 이대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 첫째 무슨 질문이요? 갈등이 일으키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갈등이 있으십니까? 네, 갈등이 겪으신다는데 내용, 혹시 그 갈등의 내용이 경제 문제인지, 시댁이나 친정 문제인지, 자식 문제인지, 어떤 육체 질병 문제인지 어떤 것들입니까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예, 동기, 언제부터 이런 갈등이 시작이 됐나요? 그 다음에 네, 어떤 상태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 노력해 보신 것이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10가지 질문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만들긴 하는데 그 질문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질문인지 그냥 그 사람한테 따지기만 하는 질문인지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네. 지금 6개 나왔어요. 갈등 정도의 수치와 목표,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달성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7개. 네, 자원이 있습니까? 네. 예, 방해되는 거 8개. 그 다음에 자, 지금 이 갈등이 이대로 계속 간다면 뭐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이 갈등 해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나요?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해결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자,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10가지 질문을 내가 한다. 10가지를 가지고 이 답을 찾겠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질문을 이렇게 쭉 적어보는 거예요. 질문 쭉 적어보면은 괜히 따지는 질문만 잔뜩 써놓은 건지 뭐 예, 앞으로 가기 위한 어떤 질문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계속 어떤 일이든지 10가지 질문. 내가 설교를 놓고도 10가지 질문을 던져봐요. 내가 설교를 작성해 놓고 10가지 질문을 던져봐요.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얼마큼 내가 시간을 투자했는지, 이 설교가 나를 감동시키고 있는지, 성도들만 감동시키려고 할 게 아니라 이게 과연 나를 감동시키고 있는 건지, 이 속에 복음은 들어있는지, 네. 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과연 가서 행동할 수가 있는 요소가 있는지, 네. 또 이 설교 속에 성령의 감동이 어느 정도 역사를 할 수가 있겠는지, 또 내가 이 비슷한 설교를 언제 해본 일이 있는지, 또 내가 이보다 또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한다면 어떤 주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내용을 또 변화를 준다면 어느 영역에다가 내용을 변화 줄 수 있는지.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만 질문을 던져보면은 설교에 많은 변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질문, 가능한 모든 원인 상상해. 그래서 여기 12가지 정도는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생각의 방법에서는 응용할 수 있는 코칭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생각하는 방법 코칭이라든지 창의력 코칭, 아이디어 개발 코칭, 갈등 해소 코칭, 감정 변화주의 코칭, 다양한 생각의 주제들에 대한 코칭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멘토링을 하거나 심리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 업무의 변화와 발전 등 삶에 필요한 많은 내용들을 다룰 때 생각에 관한 코칭은 중요한 도움을 줄 것이다. 자, 사모님 피코치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보시죠.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 책을 가지고 나와보세요. 일단은 우선은 항상 뭐든지 교과서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우선 그게 제일 바람직해요. 교과적으로 요거 이제 보시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이거를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흐름과 틀을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사모님이 실제적으로 어떤 코칭을 받으려고 와서 지금 뭘 의논하는 건 아니야. 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코칭을 해야 된다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목회자들, 우리들 같은 경우는 뭐 목회적 영역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목회 이제 컨설팅도 이제 가끔가다 제가 할 때가 있어요. 막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이제 같이 대화를 좀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또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리고 또 뭐 개인의 삶이나 개인의 성격이나 인간 갈등이나 또 사모님들도 뭐 우울증도 많이 시달리고 또 정신적인 갈등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교과서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생각되는 대로 이야기를 쭉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수줍으신 것 같아요.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본인이 이렇게 잘했다고 생각되는 거 두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 와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신 지가 한 3주 정도 되시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이제 항상 그 코칭을 하실 때 이 메모를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메모.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이제 지나가 버리면은 뭔 이야기를 했는지 잊어버려. 그래서 메모. 자, 이제 축하할 일. 자, 네, 말씀하시죠. 3주 정도 되셨는데 이제 3주.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한 2주 가까이는 그냥 오셔가지고 자고 일어나셔서 텔레비전 보시고 이렇게 지내셨어요. 근데 약간 이제 그 기간이 끝나니까 무력한 생각이 이렇게 올 때, 그러니까 아버님이 네. 무력함을 느끼신다. 네, 느낄 때 또 이제 좋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노인 유치원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유치원이요? 노인 유치원. 아, 노인 유치원. 아, 요거를 이제 하셨네요. 네,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네. 아침에 제가 이제 계단이 저희 집에 3층인데 4층 폭이에요. 근데 다리가 안 좋으세요. 아.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제 모셔다가 내려드리고 또 아침에 이제 옷도 입혀드리고 네. 화장도 이렇게 이제 얼굴도 로션도 발라서 예쁘게 네. 아, 축하합니다. 보내드리는데 행복감을 주시더라고요. 네. 자, 축하할 일이고. 이제 축하할 때 계속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중간에 대강 이야기 들었으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아버님을 모시고 그게 이제 노인 유치원에 모시다 드렸네요. 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끊으면서 이게 칭찬해주고 이게 빨리 끊어야 돼. 이제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 두 번째 이제 또 아침에 새벽에 아니 또 저녁에 5시에 오세요. 아, 아버님이. 아버님. 네. 5시 오면 네, 시간을 아버지. 맞춰서 예. 제가 맞이해가지고 예. 또 계단에 올려서 예. 아버님 이제 뭐 드실 거 있으면 맛있게 드리고 차려드리고. 네. 아니면 쉬신다면 쉬게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버님에게 아주 효도를 많이 하셨네요. 네. 아유,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코칭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 코칭의 영역은 우리가 이제 생각의 기능이에요. 자, 그동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5가지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격성의 첫 번째가 생각하는 기능인데 그래서 지금 생각의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코칭을 이번 주간에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되셨죠? 네. 코칭 주제가 뭐라고요? 생각하기, 네, 생각의 기능을 활용하기. 잘 활용하기. 네. 네, 그러니까 주제에 대한 공감을 우선 갖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물어볼 수도 있고 주제만 정리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자, 생각의 기능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창의력을 개발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이번 주 코칭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피코치께서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하루에. 물론 이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엄마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며느리로서. 사모로서, 아유,
많네요. 네. 그러면 하루에 몇 분 정도나 생각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을 이제 뭐라 그럴까 프로테지로 따진다면요. 정기적으로 생각을 좀 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수시로 이렇게? 수시로 생각. 수시로. 그럼 한번 생각을 하면은 주로 몇 분 정도나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게 되나요? 묵상하듯이. 시간으로 묵상하듯이. 따진다면? 시간으로 따진다면 생각할 때 어쩔 때는 그 깊이가 새벽기도 같은 때는 10분도 하고요. 또 있지. 몰두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를 생각을 이렇게 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본인의 삶에 본인의 심리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생각할 때는 더 있지. 그게 맞춰서 살아봐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지만 생각이 없이 살 때는 그냥 두리뭉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듯한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본인의 심리에도 그렇고 삶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네요. 네. 아유, 정말 생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하는 건데 굉장히 놀라운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얼굴을 보면 행복이 많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고 산다면 주로 어떤 생각들인가요? 뭐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이 이제 많이 있어요. 생각을 하고 산다면 주로 어떤 생각인가요? 본인의 심리와 삶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미친 영향은 뭔가요? 미국의 심리학자 이런 이야기들 쭉쭉쭉쭉 이게 많이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다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냥 넘어가도 돼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의 기능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생각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의 차이점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뭐 굳이 막 이야기를 안 해도 이제 그러니까 그 중에서 코치가 항상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를 했고 이게 이분한테 이런 안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구나. 이게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구나. 이것만 분명히 인식이 되면은 이제 바로 넘어가면 돼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이건 넘어가요. 그래, 넘어가가지고 이제 영역을 정하기는 그러니까 생각의 기능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지금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할 때보다 생각을 할 때가 훨씬 더 삶이나 모든 면에서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이제? 네. 자, 주제가 현실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주제가 하나 더 나와 있네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93페이지. 9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중간쯤에 보시면은 이것을 더 세분화하면 본장 3번의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본장 3번의 내용은 뭐냐면은 생각의 주제들이에요.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주로 하시나요? 하고 그 다음에 생각에 해야 될 이제 주제가 22가지나 되는데 이 중에서 이번 주간에 한 가지만 골라서 코칭을 한다면은 자, 9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90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은 3번 생각의 주제가 22가지입니다. 자,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이 생각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제가 필요한데 이제 이 22가지 중에서 한번 쭉 보시고 이번 주간에 본인이 훈련을 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만 선택을 해보신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창조의 질서 생각하기에 저는 아이디어 창조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싶다. 네. 그래서 아이디어 창조를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훈련을 하고 싶다. 네. 자, 이제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자, 93페이지로 다시 가보시죠. 자, 그 주제를 정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특별한 이유라면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자녀도 사람들 그러고 만나고. 자녀랑 또 있지 내 가까운 측근 또 있지 주일학교 아이들 또 목원들 성도들을 이렇게 대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속에 달란트들을 잘 끌어집어내어서 창의롭게 이렇게 그 발휘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거를 제목으로 주제로 정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구분을 해야 될 게 지금 나왔어요. 뭐가 나왔죠? 자, 지금 달란트 아이디어를 지금 개발하는 생각을 하고 싶어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셨냐면은 성도들에게 있는 달란트를 꺼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디어를 꺼내고 싶은 것인지 성도들 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꺼내고 싶은 것인지가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그냥 막 넘어가 버리면은 두리뭉실해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성도들 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성도들 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가요? 여기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원하시는데요. 세 가지 중에 만약에 네. 본인의 아이디어를 꺼내고 싶으신가요? 성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좀 아이디어를 꺼내서 하는 걸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들이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본인의 생각은? 세 번째. 세 번째. 네. 예, 그러니까 막연한 질문, 아이디어를 꺼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도들 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본인이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아이디어를 꺼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인데 성도들의 달란트 꺼내는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그냥 막 가면은 이게 두리뭉실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꺼내고 싶은 건지 성도들의 아이디어를 꺼내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성도들이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이디어를 꺼내고 싶은 건지 그렇게 해주니까 본인이 어때요? 들어보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세 번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칭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이제 본인이 그 성도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사실 리더십이거든요. 성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창의력적이고 우리 목회자들한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이제 부교육자들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항상 그들 속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꺼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가를 항상 고민하는 문제인데 사모님도 역시 이제 사명자니까 그런 고민을 이제 끌어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지금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주제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번 주에 정해진 코칭은 주제는 여기서 뭘로 선택을 했냐면은 생각에 활용하게. 자, 문제 해결. 그래서 22가지 중에 이 교재에서는 이번 주간의 코칭 주제를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하기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문제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게. 이것도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하기로 정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코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이제 각자 자기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다양한 문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것으로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이게 이제 제시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모님이 지금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거는 요게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제를 안 정해놨으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코칭을 해야 돼. 그거 가지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코칭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주제가 또 하나 나와 있어, 이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연습하는 거는 여기에 흐름에 맞는 연습을 지금 하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모님이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코칭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칭을 다뤄 나갈 수 있는데, 그걸 잘 하려고 하면은 이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일단은 요게 연관성은 있는데요.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코칭의 주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모님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 속에 있는 이 달란트를 꺼내서 좀 적극적으로 그들이 활용을 해서 갈 수 있을까를 내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제가 뭐예요? 동료와의 갈등 해소로 이제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동료와의 갈등이라고 그런다면은, 만약에 그런 성도들이 속에서 일을 하는데 말 안 듣고 나하고 갈등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방향 정리를 이제 같이 해서 전혀 상관없는 코칭이 아니라 요 주제를 가되 본인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걸 찾아서, 아까 이제 비교하기 할 때 역시 장점을 찾는 것이 해결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료와의 갈등 해소입니다. 큰 주제는 뭐였죠? 생각의 기능을 활용하는 거고, 세부적인 주제로 들어가서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생각의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정한 주제는 어떤 문제를 다룰 거냐면은 동료와의 갈등 해소하기입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네. 자, 본인은 어떠세요? 여기서 동료라 그러면은 뭐 남편도 될 수 있고 성도도 될 수 있고 또 직장 같으면 동료 될 수 있는데, 동료와의 갈등 주로 좀 겪어보는 이런 상태들이 있나요? 있지요. 주로 누구하고 갈등을? 다 웃으시는 것이 아마 있지. 똑같은 네. 동질감을 갖고 있는. 예, 이제 됐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뭐가 정해졌어요, 지금? 주제가 정해진 거예요, 주제. 주제. 그러니까 생각을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생각 안에 들어있는 문제 해결하기. 문제 안에 들어가서 동료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까지 이제 들어간 거야, 지금 이제.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한번 사모님도 한번 보시고, 여기는 이제 뭐예요? 동료와의 갈등이 현실 속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 예를 들어서 뭐 남편하고 갈등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자녀들하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성도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료와의 갈등 해소하기가 현재 자기 자신에게 업무에, 직장 생활에,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그래서 검토하는 거예요. 자, 있다면 이제 언제부터, 이것은 이제 사실로 이야기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교육을 위해서 이제 가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네. 자, 언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은 아닌데 네. 순간순간. 순간순간 네. 그러니까 언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 문제 때문에. 언어. 네. 아, 이 말 때문에. 말 때문에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갈등이 본인의 삶에,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갈등을 하고 나면 즐겁지가 않죠. 아, 마음이 일단은 기분이 울적하고 또 뭐 화도 나고 행복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네. 짜증도 나고 짜증도 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자,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런다면 결과가 안 좋죠. 네, 결과는 너무 안 좋을 것 같다. 또 뭐 내가 병들어서 못 살 것 같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은 어떤 뭐 간절한 마음, 또 해결해보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있지요. 아, 그러세요.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술람미와 그 솔로몬처럼 그렇게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서 네. 서로가 이제 이해하고 예, 지금 4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피코치가 4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그럼 같이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힘든 상황이 술람미하고 솔로몬의 관계처럼 서로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그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남편의 좋은 점을 많이 이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지금 여기서는 코치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하고 피코치가 하는 이야기가 피코치는 지금 더 실행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 안 시켜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코치는 사실 뭘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냐면은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역들이 갈등 해결이 됐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뭐 소통의 영역이냐, 아니면 뭐 협력적 관계냐, 또 아니면은 서로 그런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냐. 그래서 이제 사실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와의 그런 성생활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작용을 많이 해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인지 뭔 문제를 구체적인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성생활에 대한 거는 사실 목회자와 성도가 상담을 할 때는 그 부분을 구체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는 다뤄주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는 좀 전문가를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부끄러워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단 상담자가 이야기를 나눠주는 게 필요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제 소통을 그러면은 이제 목표로 이제 4번째에서는 목표를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표를 정하는데 그 목표가 술람미하고 이제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 하는 대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세부 실천 사항으로 갔는데, 아까 이제 본인은 뭘 또 벌써 이야기했습니까? 장점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 실천 사항을 이제 그럼 우리가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하고 소통을 하고 어쨌든 이런 관계를 잘 해가지고 정말 술람미나 솔로몬, 술람미와 솔로몬의 부부가 어느 점이 좋다고 생각하시죠? 뭐랄까 그 갈등기가 있었잖아요. 갈등기가 있었죠. 네, 갈등기가 있었는데 그 갈등기를 술람미는 어떤 자기 고집으로 그거를 해결한 게 아니고 어떤 그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신랑을 자기의 어떤 잘못을 깨닫고 신랑을 찾아서 그러니까 갔을 때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간절한 마음이 마음과 이제 있었다. 네. 이거 빨리 잘라주지 않으면 또 이제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자, 술람미가 예를 들어서 갈등의 해소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의 가정이 지금 모델이에요. 그럼 술람미가 그 가정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혹시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솔로몬이 사모하는 그 해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있었고, 예, 간절한 마음이 그 다음에 있고, 또 구체적이었던 것이 뭐가 있었죠? 구체적인 것이 이제 그 솔로몬이 춤을 추어달라고 그랬을 때, 춤춰달라고 할 때, 예, 그 감정은 아니었을 텐데 순종하는 그 모습이 네, 어떤 화합을 이루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 빨리 화해해야 되겠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예, 그 다음에 해결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 다음에 자기한테 춤을 요청했을 때 그냥 자존심 세우지 않고 솔로몬이 그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춤을 춰줬다. 술람미의 희생. 네, 춤을 춘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어느 영역인지를 정리를 하셔야 돼. 희생의 영역인지 이게 뭐 그런 순종의 영역인지. 이게 구체성이 없으면은 그냥 춤췄는데 이게 그러면 본인이 이걸 뭐 남편 앞에서 춤을 추겠다는 건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춤춘 이런 것들을 희생,
자존심 다 내려놓고 순종.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밖에 다른 거. 다른 거는 이제 이제 그 솔로몬이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그 허물들을 덮는. 그럼 솔로몬의 그런 입장에서는 허물을 덮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언어가 회복된 부분도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거. 그러면 이제 요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은 세부적인 과정을 세울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자, 하나는 해결하겠다는 간절한 욕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해결한 욕구만 있으면은 잘 될 수 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해결의 시작점이다. 희망을 가지셔도 된다.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남편을 찾아서 쫓아가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싫은 소리 하는데 그 앞에서 춤을 춰주는 아주 적극적인 희생과 순종. 네, 마음에 안 들지만은 한번 희생을 해보자 내가. 그리고 마음에 안 들지만은 춤추는 기분으로 한번 순종을 해줘 보자. 요거. 그 다음에 언어. 갈등이 일어날 때는 언어가 어땠을 것 같아요? 거칠었겠죠. 네, 거칠어가지고 내용까지 알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좀 더 갈 수 있으면은 내용까지 풍성하게 나누면 더 재밌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뭐예요? 하나는 사모하는 마음, 열정, 그 다음에 희생, 그 다음에 또 언어에 대한 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세부 실천 사항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지금 여기 나왔어요. 이미 이 부분이 지금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언어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희생이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번 주간에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거를 한번 쭉 짜보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러면 자, 이제 아주 정말 대단하세요. 뭐냐면은 이 갈등에 대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피코치님께서는 반드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희망을 가지세요. 최고의 코치님이시니까. 그래. 이렇게 되면 이제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예요. 네. 자, 희망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번 주간에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6일 동안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 6일 동안, 자, 우선은 사모하는 마음을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외치기로 이렇게 이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뇌 속을 말이 뇌에 지금까지 그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뇌에 입력이 돼 있는데 요거를 바꾸는 작업이 외치는 건데 하루에 몇 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요? 네, 지혜로운 코치, 피코치예요. 예, 뭐 아침에 한 10번, 점심에 한 10번, 저녁에 한 10번.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거 정도는 희생해야 되겠죠. 이 정도는 희생. 좋은 결과가 있다면. 네,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언어.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과의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이 바꿔야 될 언어가 있다면은 어떤 언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약간 부정적인 어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지 않나. 자, 그러면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하루에 한 가지씩 긍정적 언어를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면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긍정적 언어라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예를 들면은 그동안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계속 돌렸던 거를 내 책임으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배려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 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한번 바꿔보고, 그 다음에 고맙다. 마술의 말 아세요? 마술의 말. 그래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하루에 최소한 3번 이상 해보실 수 있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막 열받게 할 때 공감. 뭔가. 아,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그렇게 해주는 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게 정리가 됐어요. 하나는 나는 이제 반드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하루에 10번씩 점심 때 10번, 저녁에 10번 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언어를 바꿔보는 거. 그래서 해서 어떤 언어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마술의 언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공감.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 정말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요 부분을 칭찬해 주니까 행복합니다. 네,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요거를 이제 누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때요? 누가 체크를 해주면 좋을까요? 옆에 누가 뭐 아들 보고 체크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엄마가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잘 될지 안 될지 아들이 좀 체크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가 했으면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줄게. 아들이 체크해줄 수도 있고, 옆에 또 뭐 남편이 체크해줄 수도 있고, 체크할 사람이 없으면은 코치인 제가 체크해드리면 어떨까요? 아들한테. 네. 그리고 저한테는 저녁 때 오늘 과제 다 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오늘 잘 안 됐습니다. 요 정도는 체크를 해서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갈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고, 생각을 많이 하면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찾았고, 그래서 갈등 해소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 그거는 이제 갈등에 대한 내용이었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하나는 간절한 마음, 그 다음에 외치는 것,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바꾸는 것. 자, 하루에 10번씩 외치고 하루에 3번 정도씩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고, 이거를 아들에게 체크를 받고, 그리고 저녁에는 저에게 오늘 과제 성공했습니다. 오늘 과제 잘 안 됐습니다. 어디까지 했습니다. 요거를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잘 이해되셨나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 처음 오실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하고 지금은 어떤 차이점이 있으신가요? 코치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네. 가벼워졌습니다. 좀 가벼워졌고, 그래도 뭔가 희망이 보인다. 네. 네, 할 수 있겠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네. 찝어주시니까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6일 동안 저한테 저녁이 되면 확인 메시지를 꼭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간에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네, 진짜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떻게 느끼셨죠? 어렵게 느껴져요? 쉽게 느껴져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일단은 여기에 기준에서 일단은 우리가 훈련을 좀 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이게 숙달이 되면 필요 없는 거 다 빼버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곧바로 그 다음 단계로 뛰어넘어갈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하면서 항상 마지막 끝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끝은 점검 계획까지 다 짜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됐기 때문에 진행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그 다음날 저녁에 만약에 이제 했는데 피코치가 여기선 실컷 하겠다고 해놓고는 집에 가서 이제 안 해. 그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코치가 그날 저녁 때쯤 오늘 어떻게 잘 되셨죠? 한번 미리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연락이 안 오면은 그래도 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잘했다고 생각되는 거 3가지만 좀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코칭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됩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